28번에 오늘은 그 뒷부분이 숙제를 하나 외워야 되는 숙제를 하나, 이렇게 과정을 하나 드려야 되기 때문에 뒷부분에 잠깐. 28번에 전위함수가 v는 ex 플러스 5yz 플러스 3이라는 전위함수라는 게 있다. 이렇게 이건 그냥 줄 수 있는 겁니다. 했을 때 2와 1과 0의 사이의 전개세기를 구하라. 어떻게 구한다? 전개세기 어떻게 되죠? 전위를 줬어. 전개는 뭐라 했죠? 전개는 마이너스 그라디안 v죠. 전위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미분을 해야 되잖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i dx분의 t 플러스 j의 dy분의 t. 나중엔 조금 연습이 되면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작업을 안 하고도 할 수가 있는데 ex 플러스 5yz 플러스 3이 돼서 요걸 하라 그러면 요게 ijk가 있는 게 아니니까 통째로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갑니다. 했다고 치고 x로 미분하면 이게 얼마죠? 이걸 x로 미분하면 얘는 x가 없으니까 0 되고 얘도 0 되고 요거 x로 미분하면 2만 나오지. 그죠? 2만 나와서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i가 되는 겁니다. 있나 여기? 이렇게 답이 나오나? 아, 답이 셋 중에 하나인데, 예? 2i가 나오지. 2i가 되지. 2i. 응? 마이너스 2i 됐죠? 마이너스 2i인데 마이너스 2i가 안 보여서 그래. 답이 3번이죠? 3번. 3번이네, 3번. 3번이 맞는 겁니다. 답이 이렇게 못하고 맞는지 모르겠네. 두 번째 건 어떻게 되죠? 두 번째가 이걸 y로 미분하면 또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가 미분되니까 5z죠. 5z 돼서 마이너스 5z의 j인데 z가 얼마죠? 0이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z로 미분하면 얘 0, 얘 0이고 얘가 5y가 되잖아. 마이너스 5y k가 되는데 y가 얼마라고? 1. 그러니까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5k가 되죠. 미분을 이렇게 해서. 자, 전개는 마이너스 그라디안 v가 여러분한테 기억이 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억이 나야 돼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29번 어떻게 될까요? 29번은 이거 딱 보고 뭐죠? x로 미분할 수밖에 없죠. 6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반드시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답이 2번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좀 쉽지 않을까? 그죠? ux 플러스 3이면 y가 없으니까 y축 제로, z축 제로, 그죠? 그러니까 x만 남아갖고 마이너스 6 딱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30번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해볼 수가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30번 문제가 xyz가 3x제곱 y 마이너스 y 3승 z제곱 여기에 대해서 1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인데 이건 문제가 전위경도네요. 그라디안 v를 하래. 이건 전위경도잖아, 그죠? 여기 마이너스 붙으면 전개지. 이건 어떻게 되죠? 이거 x로 미분하면 복잡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2만 나오는 거니까 6xy죠? x로 하면 얘는 x로 미분하면 0이잖아요, 그죠? x가 없으니까 0이지. 그러니까 요게 하나 남다. 요거 i죠. x로 미분했어요. 그러면 요거 집어넣으면 얼마일까? x가 1 들어가고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i가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3, 4번이네. 두 번째 거는 이번에 y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y로 미분하면 이걸 y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y로 미분하면 얘는 3x제곱 되는 거야. 얘는 y로 미분하면 3만 내려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3 y자승 z자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에 j인데 이건 대입해봐야지 얘를. x 대신에 1 집어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2의 제곱 z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요 1이고 얘가
4고 4, 3, 12니까 3 빼면 마이너스 9가 되겠네. 죠 그러면 답이 3번이 되네. 3번. 좀 어렵나? 최근에 이렇게 많이 나오던데. 나오면. 그다음 31번에 포화성의 방정식은 뭐냐? 별표 3개짜리. 포화성의 방정식하고 전기력사는 36번, 37번. 여기 페이지가 가장 비중이 있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 페이지하고 거기가 제일 중요한 비중이다. 그래서 포화성의 방정식이 뭐 하는 거냐? 포화송인데 포화숑 포화송. 이게 제 뭐죠? 프랑스 사람인 것 같아요. 이름이 숑숑 그래. 이 사람 뭐냐면 포화성의 방정식이 뭐냐면 보세요. 요것이 입실론이고 그다음에 전속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이만큼 튀어나온다고 해서 튀어나가서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요것이 쿨롱/퍼 메타 자승인데 요걸 미분했으니까 이거는 쿨롱/퍼 메타 3승이 됩니다. 차원이. 그랬는데 아까 그 뭐죠? 요것이 뭐냐면 마이너스 그라디안 V잖아요. 그죠? 요것이 마이너스 나블라 V를 할 수도 있었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유도를 합니다. 유도를 해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전위를 2번 미분하는 건 전위를 2번 미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이버전스 E가 입실론 제로분의 로거든요. 그러면 얘가 뭐냐면 얘가 뭐죠? 다이버전스 E라는 것이 여기다 이걸 또 집어넣으면 나블라에다가 나블라 V가 들어가는 거죠. 마이너스 나블라 V. 요것이 입실론 제로분의 로니까 요거 계산하면 이게 라플라시안이거든요. 제곱한 게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분의 로가 돼서 여러분한테 오늘 중요한 식이 있다면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가. 표현으로는 여러분이 연습한다면 이런 표현에 좀 익숙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요건 뭐냐면 공간에서 전위가 있을 때 전위가 얼마큼 느껴지면 그 공간에는 요만큼의 전기가 난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가 30도가 나왔으면 이 안에 난로가 얼마만한 사이즈의 난로가 와야 되는지를 밝혀주는 식인데 이게 포화성의 방정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해서 구하는 게 라플라스의 식입니다. 라플라스 방정식인데 이게 가장 일반적이죠. 원래 이 라플라스 방정식 두 가지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모양을 정확하게 익히고 있어야 된다. 포화성의 방정식은 완전히 들고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32번에 어떤 곳에서 전위가 이렇게 있어요. 전위가 나타났어. 전위가 나타나면 전하 밀도가 도대체 거기는 난로가 공간 전하 밀도가 1 입방미터, 가로 세로 높이 1m에 얼마짜리가 거기 들어가 있다고 최소한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걸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거죠. 요거니까 2번 미분하는 거 뭐죠? 이거 x로 미분하면 얼마야? x로 미분하면 y자승 z죠. 한 번 더 미분하면 없어지지. x가 없잖아. 다시 x, y자승 z를 x로 한 번 미분하면 얼마죠? y자승 z지. 이거 2번 미분하면 없어지지. 그 다음에 요거를 y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2 x, yz죠. y로 미분하면 2만 내려가면 되는 거니까. 이걸 또 한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2xz지. y가 하나 있었으니까. z로 미분하면 xy제곱인데 두 번째 z로 미분하면 0이니까 요것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여기 들어가면 돼. 2xz가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분의 로. 그래서 얼만큼 전기량이냐? 마이너스 2xz의 z제로만큼은 요만큼의 전기량이 있어야 된다. 이게 답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마이너스고 답이 3번이네. 요게 요 단원의 핵심인 겁니다. 이만큼의 전기량이 있어야 이만큼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저게 무슨 온도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 온도가 이만큼 있다면 여긴 이만한 난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상관관계가 나오는 건 중요한 겁니다. 다 구해낼 수 있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걸 가지고 한 게
포화성의 방정식이다인데 이건 조금 어렵게 되는데 어렵나무인데 이 정도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만 확실하게 정리를 하나 해드리면 33번에 7xi-7y의 j인데 점 5와 2를 지나 이것도 아무나 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점 5와 2를 지나는 답 밑줄 딱 치고 x에다 5, y에다 2를 집어넣어서 성립하면 답입니다. 그렇죠? 5와 2를 지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x에다 5 집어넣어서 y가 2 나오는 게 몇 번이죠? 2번이잖아. x에다 5 집어넣으면 y가 2 되죠. 5분의 10이니까, 그죠? 그럼 답이 되는 거야. 이 문제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34번도 답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집중 이제. 여기 이렇게 전개가 이렇게 뻗쳐졌을 때 전개가 이렇게 뻗쳤을 때 전기력선의 식을 구하라 이렇게 하면 아까 제가 전기력선의 방정식 어떻게 된다 했죠? x 성분의 dx 이꼴 y 성분의 dy인데 조금 고약한 식인데 x 성분이 요거잖아요, 그죠? y 성분이 요거죠. 그래서 뭐냐면 7x분의 dx고 마이너스 7y분의 dy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 없어지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양쪽을 적분하면 이거 적분 여러 번 하라는 거 절대 아니니까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x분의 1을 적분하면 lnx가 됩니다. lnx는 자연대수인 거야. 마이너스 ln y 플러스 ln c는 아무 때나 붙이는 겁니다. 이건 하자는 게 전혀 아닙니다. 넘어가면 ln x 플러스 ln y가 ln c가 돼갖고 이건 이제 로그니까 x y 이꼴 c가 돼서 y가 이쪽으로 건너면 c분의 x가 되기 때문에 이게 x분의 c잖아요. 그래서 x분의 1, x분의 c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식으로 나오죠. 이거 무슨 얘기죠? 이건 뭐죠? y 이꼴 x분의 1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뭐냐면 쌍곡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틀림없이. 요 과정은 여러분이 연습 안 해도 되는데 보세요. 이게 부호가 다르면 반드시 쌍곡선이 나와. 이게 부호가 똑같으면 직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얘와 얘가 요 자체가 부호가 다르면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볼 때 맨 마지막에 x분의 c는 y는 x분의 1이 뭐냐면 이게 이렇게 되는 쌍곡선이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는 식이 나와서 이건 이런 모양을 갖는구나. 그림이. 그죠? 근데 이런 거 안 해도 어떻게 됐냐면 이거 대입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x에다 5 집어넣고 y에다 2 집어넣어 답 되면 끝나는 거죠. 지난다 그랬으니까죠. 근데 어쨌든 이게 부호가 다르면 쌍곡선이야. 그러면 이 34번은 직선이니까 쌍곡선이니까. 직선이면 3번이니까 4번, 1, 2번이니까 3, 4번이니까. 직선은 3, 4번이지. 쌍곡선은 1, 2번이잖아. xy 이꼴 얼마? 이거는 쌍곡선이고 x 이꼴 y는 ax 이러면 이제 이건 직선이잖아. 그죠? 직선이나 쌍곡선이야만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이건 직선이네. 직선이면 3, 4번으로 오고 x에다 4 집어넣었을 때 y가 3이 되면 되는 거니까 답은 3번이지 이건.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안 풀고 하는 문제에 있는데 실제로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다. 그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보세요. 메모를 하셔서 아까 그거 하고 아까 제가 요 얘기했던 거 하고 이 얘기했던 거 하고 요 내용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전위가 이렇게 표현되는 식이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건 여러분이 결론을 기억해야 돼. 전위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면 이건 원방정식이라서 전위가 원점 여기가 어딘가 여기에 있는 거야. 요게 1이면 반지름 1에서 1만큼 있는 거고 요게 4면 2에서 있는 거고 한 거잖아요. 이게 원방정식이라는 원을 그려내는 수식이거든요. 자, 그럼 전개는 어떻게 되죠? 전개는 마이너스 그라디안 v니까 x를 미분하면 2x니까 y를 미분하면 2y니까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호가 똑같으니까 뭐죠? 이건 직선이지. 그죠? 수식으로 가면 마이너스 2x의 dx 해서 마이너스 2y의 dy에서
2 없어지고 해서 ln x 이퀄 ln y 플러스 ln c에서 이거 c는 별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이게 건너가면 ln x 마이너스 ln y가 ln c가 되고 x y분의 x가 이거 분수잖아요. 이걸 c니까 y는 ax 이렇게 직선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여기에 뭐가 전개 있으면 이렇게 나가는 직선의 정기력선이 나온다는 거지. 그죠? 직선인 거야. 이런 결론이니까 여러분들은 거꾸로 이게 다 끝났어. 이걸 하자는 게 아니니까 요것만 딱 보면 뭐가 나와야 되죠? 아, 직선. y는 ax. 직선이 떨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 알 수 있죠? 부호가 똑같아도 되잖아. 직선이 나오면 된다 이거고 직선을 그려내자는 거고 그러면 얘는 얼마죠? 포화성의 방정식. 저 안에 얼마짜리 저 안에 이걸 알려면 얼마만큼의 난로가 있어야 된다고? 이거 하려면 어떻게 돼? x로 미분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x로 미분하면 2x 또 미분하면 2 y로 미분하면 2y 또 미분하면 2가 되는 거니까 둘둘 4가 돼서 얼마만큼? 마이너스 4 입실론 제로 쿨롱 포함 메타 3승에 이만큼의 전기량만 있으면 되는 거야. 얘가 8.85니까 마이너스 3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만큼의 전기량만 있으면 저걸 얼마든지 딱 맞출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전위를 주면 거기 안에 뭐가 얼마큼 있어야 되는지 상관계가 딱 나오는 거야. 난 아무리 생각해도 저거 생각한 사람이 저 사람도 저걸 생각한 저 포화성이라는 사람도 물론 이 형광등 한번 구경 못하고 죽었습니다. 어? 형광등은커녕 아무 상상도 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인데 생각해 볼 때죠.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저런 생각을 그림 그리고 상상하고 했다는 게 내가 얼마큼 놀라운지 모르지 사실은. 근데 사실 이분들이 노력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지금의 이 전기 문화가 된 건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 나는 보면 가끔 놀라는 얘기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그 뭐냐면 전기하면서 굉장히 놀랬던 건 뭐냐면 우리는 정말 사소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거고 사실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의 자석이 언제쯤 들어왔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자석이 1000년 전에쯤 들어왔었을 겁니다, 아마. 네, 근데 그 전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석 갖고 집집마다 모통에 자석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자석 있지. 그잖아? 모통에 다 자석은 어디서 구해서 하나씩 갖다 놓습니다. 돈 주고 사는 건 아닌데 어디 스피커 뒤통수를 뜯었든지 어디서 얻었든지 하여튼 자석 많아요. 많은데 그 자석에 대한 고민, 그래서 뭔가를 그걸 써서 뭔가를 만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사실 별로 못하죠. 사실 가만히 보면은. 근데 전기가 발전하는 국면의 변곡점을 보면 상당히 생각이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정말 중요한 생각들이 있었던 걸 봅니다. 또 그 다음에 봅시다. 이 다음 장에서 또 느끼는데 그건 어쨌든 30 여기까지는 좀 복잡한 수식이다 보면 여러분 31번이나 33번 이런 건 33번, 34번 쉽잖아요. 그죠? 일단 31번. 그 다음에 35번도 쉬운 겁니다. 이건 전기력선의 방정식 답이 뭘까요? 아까 뭐죠? 내가 dx에 대해서 dx분의 ex분의죠? 2y분의 dy니까 이렇게 올라간 게 다 답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이 1번이죠, 1번. 아니야, 1번 아니고 x, y, y, x. 예? 그러니까 y, z, z, y. 답 2번이네. 그죠? y, z, z, y잖아요. 이게 올라가면 y에 2y에 dx 이꼴 dy에 2x잖아요. yx, xy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이거지. 36번. 36번 또 나왔네. 정전기에서 주어진 도체의 전하의 대전 상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 뭐냐? 정전기에서 도체에 주어진 전하의 대전상, 이것도 말이 재밌는데 전기는 말이죠. 전기는 뾰족한 데를 엄청 좋아해. 그러니까 뭐냐면 피뢰침을 쓰지. 피뢰침이 뭐죠? 피뢰침이 대기 중에서 전기가 방전을 일으킬 만큼 어디서 엄청난 전기가 만들어지거들랑 걔는 딴 데로 가지 말고 매력적인 나한테 달려들어라 해서 뾰족한 걸 갖다 놓잖아요. 전기는 뾰족한데 모이기도 하고 뾰족한 걸로 튀어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공기청정기라는 걸 가서 보면 바늘이 들었어요. 그 바늘 끄트머리로 전기가 마이너스 전하가 대기 중에 나가서 공기를 정화시키거든요.
그걸 이제 음전화 발생기라고 해서 되게 공기청정기는 다 그겁니다. 그러면 뾰족한데 전기가 모인다는 거지. 1번은 맞죠? 전하는 도체 표면에는 분포하고 내부에는 없다. 2번은 도체 표면은 다 등전이면이다. 전기가 똑같다. 맞죠? 3번은 전개는 도체 표면의 수직이다. 맞죠? 도체 표면에서 튀어나오는 거잖아. 전 앞으로. 전개지. 전개는 도체 표면에서 수직으로 나간다. 맞죠? 4번은 표면 전하 밀도는 곡률 반지름이 작으면 작다. 이게 뭐냐면 뾰족하다라는 게 어떻게 표현되느냐요. 뾰족하다라는 개념이 그래서 옛날에 제가 지난번 수업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 여자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자란 무엇인가라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여자란 무엇인가라는 그 김용옥 씨의 책이 있어요. 그 책엔 여자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 뭐냐면 그 예배당이 이렇게 있어요. 예배당. 예배당은 왜 항상 이런 식의 디자인을 해야 되느냐. 이게 왜 예배당 디자인이 이거냐. 왜 뾰족하냐. 땅에서 길을 모으면 대기하고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하늘과 통하는 문이죠. 하늘과 통하는 문은 다 뾰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직터에는 터잖아요. 거기는 건물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그 얘기가 거기에 상당히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양식으로 짓게 되는가. 옛날 우리 할머니는 전기 하나도 몰랐는데 밥상머리에 앉을 때 남자는 모퉁이 앉으면 남자 옷을 못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나쁜 기가 몰려 있어갖고 뾰족한 데 앉잖아요. 그래서 뾰족하게 앉지 말아서 중국 사람들은 둥근 탁자에만 앉기도 하고, 그죠? 면에 큰데 남자들은 앉힙니다. 뾰족한 데 앉으면 나쁜 기운이 든다고. 어쨌든 뾰족한 부분에서 뭐가 몰리는 얘기를 무지하게 많이 들었는데 뾰족하면은 전기가 모입니다. 쫙 모여들어서 글로 쫙 모여서 밀도가 높아지면 미어 터지면 거기서부터 대기로 쏘죠. 이게 방전입니다. 방전. 그래서 전선에 녹이 쓸면은 전기가 방전이 생기는 겁니다. 녹이 쓸면 뾰족한 데가 막 생기잖아요. 부스러져 갖고 그러면 이제 전기가 바깥으로 막 나가는 그게 코로나 방전의 얘기의 시작이죠. 그래서 방전을 막으려면 매끈매끈해야 된다 이거지. 중요하게 다루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뾰족하다라는 얘기가 이게 뾰족한 건가? 이게 뾰족한 거지. 뾰족하면 전기가 왕창 깔려있던 게 쫙 뾰족한 대로 모인다니까. 모여서 미어 터지면 이제 나가는 거지. 이게 코로나 방전인데 뾰족하다면 요거를 이제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이거 곡률 반지름이지. 곡률 반지름이 작으면 이 원이 작으면 뾰족한 거지. 이 작으면 이렇게 됐다고 쳐보세요. 이건 굉장히 작어. R이. 네? 그죠? 이 작을수록 뾰족한 거지. 이게 크잖아, 얘는 이게. 그죠? 이게 엄청 크잖아. 클수록 완만한 거지. 그러니까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큰 거지. 그러니까 얘는 그게 틀린 거야. 전하 밀도가 커지려면 곡률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고? 뾰족하다. 곡률 반지름으로 표현되는 거는 반대지. 작다죠. 뾰족하다. 곡률 반지름은 작다지. 그러면 곡률은 어떻게 했어요? 곡률은 이게 클까? 이게 클까? 곡률은 꺾어진 정도는 얘가 큰 거지. 곡률이라는 건 꺾어진 정도인 거예요. 얘는 이게 큰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뾰족하다는 건 뭐지? 곡률이 클수록 뾰족한 겁니다. 알겠어요? 곡률이 클수록 뾰족한 거 알겠어요? 급하게 꺾어진다는 뜻이야. 그런데 곡률이라는 게 꺾어진 정도야. 직경하고 반지름하고 지름하고 그 차이 아니야. 꺾어진 정도. 그러니까 곡률이 높다는 건 급하게 드라이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표현에 알아듣기 쉽게 반지름이 작은 게 이 전달이 아니 곡률이라고 헷갈려요. 완전히 해가지고 문제 이 두 개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알아야 되는 거야. 곡률은 크면 큰 거고 곡률 반지름은 반대로 가는 거야. 항상 알겠어요? 맞는 표현을 하려면. 이게 장난이지 말장난이지. 37번. 정전기에서 있는 도체 표면에서 전기의 방향은 도체에서 수직으로 튀어나온다 했죠? 도체에 대해서 전기는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그죠? 등전위에서 항상 아까 등전이면이 뭐였죠? 등전이면이 이거였잖아. 등전이면이 이거였는데 이렇게 전기는 이렇게 간댔잖아요. 수직으로 나가지.
수직으로. 그러니까 41번에 전개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수직으로 뚫고 나가지. C잖아죠? 눈썰 매장이잖아. 어? 누가 D로 가겠어? 그러죠? C로 가지 당연히 수직으로. 수직으로 뻗칩니다. 38번에 도체의 성질을 표현한 것. 도체의 성질을 표현한 건데 틀린 것은 뭐냐? 틀린 것은 답이 4번입니다. 왜? 곡률이 크면 크다 그랬잖아. 곡률은 크면 큰 거고 곡률 반지름은 크면 작은 거야. 자꾸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죠? 입에 붙여야 되는 거니까. 39번에 단위 구면을 통해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는 4번. 입술은 여러분의 Q개. 자, 거기도 역시 전속은 Q. 전기력선의 수는 입술은 여러분의 Q. 전속은 Q입니다. 40번에 전기력선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한다. 없으면 연속이다. 3번이죠. 전기력선은 그 자신만으로 폐곡선이 된다. 안 된다 그랬지? 이거.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고. 분명히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도체 내부에는 없다는 거지. 41번의 답이 C. 42번 전속 밀도. 아까 전속 밀도는 뭐라고 그랬죠? 전속 밀도는 면적분의 Q인데 9니까 뭐죠? 9니까 4파이 R 자승분의 Q지. R이 1이니까 4파이분의 Q가 되는 거야. R이 1이니까. 반지름이 1이니까. 이제 거의 끝에까지 왔습니다. 좀 있으면 끝인데. 43번에 이 문제도 문제 나오는데 아까 얘는 계속해서 뭐냐면 얘는 쿨롱 메타 3승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로가 말이죠. 한점 전속 밀도를 줬을 때 그냥 물어봤어. 쿨롱 메타 자성을 물어봤어. 그러니까 쿨롱 메타 자성을 물어본 거니까 뭐죠? 얘는 크기만 따지면 되는 거야. D가 4i-5j 플러스 2k가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얘가 D가 쿨롱 메타 자성인데 결과적으로 똑같은 걸 물어봤으니까 이거 크기 얼마죠? 루트에 뭐 4제곱 마이너스 5제곱 2제곱 이렇게 해서 답을 냅니다. 답은 얼마냐? 25 16에 4니까 45 루트 45가 돼서 이건 95 45니까 3루트 5지. 크기만 물어봅니다. 크기, 그죠? 크기. 단위를 볼 필요가 있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로나, 시그마나 델타 이런 용어들은 국제기호가 아니기, 완전히 정해진 기회 아니기 때문에 44번에 이 진공 중에는 이미 구도체 표면에서 전하 밀도가 시그마일 때 표면에서 나가는 건 얼마죠? 4번입니다. 표면에서 나가는 건 입술 여러분의 시그마가 나갑니다. 구도체 표면에서 나가는 전기력선은 요겁니다. 45번에 별표 45번 40. 전기에 내서 회로를 따라서 전하를 일주시킬 때 하는 일은 없다. 2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회로가 뭐냐면 등전이면이거든요. 등전이면 이거죠. 아까 등산이잖아요. 이 산이면 여기 뭐가 있죠? 다 지도를 그리면 등고선이지 등고선. 등고선 본 적 있죠? 지도에서 등고선 있잖아요. 등고선은 높이가 일정한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항상 일을 하는 게 없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만 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는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등전이면이라 해요. 등전이. 이 전이라 그랬잖아요. 등전이면이야. 등전이. 그러니까 등전이면으로 100만 바퀴 돌아도 하는 일은 없는 거야. 옆으로는. 그러니까 폐회로는 등전이면에서 등전이면에 따라서 전하를 일주시킬 때 하는 일은 얼마냐? 100만 바퀴 돌아도 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일이 없다는 건 뭐지?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는 거지.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일을 안 했다. 하긴 한 것 같은데 에너지 변화가 없다는 뜻이지. 그죠? 46번에 등전이면을 따라서 전하를 공반하는 데 필요한 일은 뭐냐? 없다. 4번이죠. 필요한 에너지는 얼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없다. 47번에 면전화 밀도가 시그마인 대처 논체가 진공 중에 놓여 있을 때 표면에 작용하는 정전 능력은 힘. 이건 나중에 설명했는데 힘이잖아요. 힘은 항상 Q제곱에 비례하죠. 답이 1번이죠. 힘은 9 곱하기 10의 고성에 R 자승분의 Q1, Q2잖아요. Q제곱에 항상 비례한다. 이 식은 나중에 볼 겁니다. 48번에
매질이 공기인 경우에 방전이 이렇게 방전됐을 때 도체 표면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인가? 이거 해설 좀 이따 하겠습니다. 49번에 정전계란 뭐냐? 정전계가 뭐죠? 정전계라는 게 뭐지? 정은 머물러 있는 겁니다. 흐르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정전기 그러면 딱 묻어 있는 전기, 그대로 정지되는 전기 아니겠어요? 그 정전계라는 건 뭐냐? 머물러 있다는 건 뭐냐? 이동하지 않는 건 뭐냐? 가장 안정한 계통에 있는 거지. 그죠? 불안정하면 변동을 해야지. 어디 편한 데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정한 거지. 그래서 뭐냐면 전기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전기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거.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더 최소지. 그죠? 그럴수록 더 안정스럽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얘기도 시험에 장난 많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50번에 다음 식 중에서 옳은 걸 찾아봐라. 옳은 건 답이 3번이죠. 아까 가우스 정리잖아. 1번은 마이너스가 빠졌고 1번은 이겁니다. 지금 이게죠. 요거에 이렇게 된 건데 요거 된 건 이거 아니잖아요. 2는 뭐죠? 마이너스 이거잖아요. 마이너스 그라디안부이니까 틀린 거지. 2번도 틀렸고 4번도 틀렸고 해서 3번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시험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1번이 이것도 전속이니까 전속은 Q라 했잖아요. 전속은 Q니까 거기서 볼 때는 얼마냐면 3 마이크로 쿨롱 퍼 센티미터 제곱이니까 센티미터 3승입니다. 이게 3승인데 면적 했을 때 이거니까 생각할 땐 요게 Q죠. 3 마이크로 쿨롱이 Q가 돼서 답이 4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당 그랬어요? 최적이 10이 있잖아요. 10cm 3승 있잖아요. 10이 있기 때문에 10으로 나눠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3 곱하기 10은 마이너스 6승인데 그죠? 최적 땅이 있으면 최적이 10이니까 10 곱해갖고 3 곱하기 10을 마이너스 5승 되는 거지.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 때문에 최적 당 그래서 최적이 10이니까 곱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48번 얘기입니다. 48번 얘기는 요 다음 장에서 제가 굉장히 강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47번, 48번은 다음 장에서 엄청 강조가 되는 얘기인데 결국 전기는 뭐죠? 에너지지. 전기는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전자기학 문제가 만약에 20문제가 있다 그러면 전자기학 중에서 에너지를 다루는 문제가 한 3, 4개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전기는 결국 에너지잖아요. 전압, 전류 다 뭐죠?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원래는 다 에너지입니다. 전개도 결국 뭐 에너지 변화를 찾아보기 위한 뭐 분포를 알기 위한 거죠. 결국 궁극적인 우리의 관심은 뭐죠? 에너지입니다.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에 관련되는 얘기가 4개가 있는데 4개가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뭐죠? 전기가 전부 다 뭐가 있냐면 RLC라는 게 있어요. 그죠? 저항이냐, 코일이냐, 콘덴서냐 이런 게 있어요. 전기를 전체를 표현해 놓은 식중이 다 뭐냐면 전기는 RLC로 표현을 전부 다 할 수가 있어요. 전기를 소자가 R, L은 코일, C는 콘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표현하는데 RLC를 표현하는데 이 RLC로 전기를 전체를 설명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쭉 설명하는데 얘는 전부 다 어떤 소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런 현상이지. 전압과 전류가 비례한다. 비례상수가 저항이에요. 그 다음에 Q하고 콘덴서하고 전기량과 콘덴서하고 비례한다. C가 나오지 이제. 그죠? 이런 것들입니다. 전부 다. 얼마만큼 용량을 담을 수 있냐. 비례상수로 C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걸 충분히 나중에 설명할 텐데 제가 이 3개 중에서 RLC로 전기를 다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전등이 불을 켰다. 그러면 이 불을 킨 건 일을 하는 건 뭐냐? R입니다. 전부 다. 저항 일을 해. 전기를 소모하는 거는 전부 다 R이야. 전기를 사용해서 일을 시키는 건 전부 다 R이고 알겠어요? L이나 C는 전기를 사용할 때 에너지 사용을 못 합니다. 얘는 다 뭐냐면 에너지 소비가 하나도 안 되고 저장만 할 수 있어. 저장 내놓고 저장하고 내놓고 이런 역할만 하는데 얘네가 아주 그 표현을 넘어서는 아주 기가 막힌 역할을 합니다. 전기가 만약에 여러분 빵을 말이지 밀가루만 갖고 만들면 얼마나 맛이 없어. 거기 뭐 있어요? 우유도 들어가고 뭐 계란도 들어가고 뭐 거의 이스트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돼 그잖아요. 그러니까 빵이 맛있어지는 거지. 빵을 밀가루만 갖고 딱 만들면 맛있어요? 구우면 돼요?
맛 되게 없지 그렇게 만들면. 안 그렇겠어요? 이게 L이나 C는 회로를 가지고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아주 풍부하게 자유롭게 만들고 싶잖아요. 맛있게만. 기능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로봇을 만들면 로봇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로봇을 만들면 얘를 성격을 급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아주 느긋하게 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아닌가? 근데 얘네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니까 에너지 저장에 관한 에너지에 관련된 얘기는 전부 다 얘네 들어가만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는 얘를 가지고 공부한 거고 뒷부분은 전부 다 얘만 갖고 공부하는 겁니다. 사이에 얘가 조금 있어요. 전자기학은 결국 얘네들 얘기인데 C를 다루는 게 전부 다 전개고 L을 다루는 게 전부 다 자개입니다. 이제. 그래서 전개 자개가 있는 건데 C에서 이제 에너지가 콘덴서에 저장되는 에너지가 있고 전기에 저장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콘덴서에 저장되는 에너지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요거는 단위가 줄이고 콘덴서 C에 저장되는 에너지인데 Q 이퀄 CV를 가지고 얼마든지 만듭니다. 여기다 CV를 집어넣으면 얘가 되고 V 대신에 C분의 Q를 집어넣으면 얘가 됩니다. 그죠? 모양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콘덴서 C에 Q를 담아서 에너지가 얼만큼 저장되는가를 나타내는 식이거든요.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입니다. 이거 전기량이 난로가 많이 모이면 온도가 올라간다에 비례상수가 C인 거야. 콘덴서가 아니고. 알겠어요? 비례상수가 C인 거야. 난로하고 온도와의 상관관계에 C가 있는 거지. 그죠? 이게 저하고 이 형광등이 이렇게 있고 내가 이렇게 있으면 저하고 형광등 사이에 전기적인 현상을 표현할 때 반드시 이렇게 표현한다니까? 이게 무슨 표현이죠? 얘가 전기적으로 변하는 게 나한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다 빨랫줄 걸어갖고 콘덴서 달았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길거리 가실 때 전봇대 위에는 전선하고 여러분하고 전기적 영향이 있다 없다.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이지? 여기 전기적이 변하면 얘가 영향을 받는다는 걸 그림으로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러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생각이 확장이 될 수 있지. 처음에 어느 날은 잘 안 돼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전개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얼마냐면 2분의 1 D입니다. 2분의 1 입실론 2자승 2분의 1의 입실론분의 D자승의 줄 퍼 메타 3승이에요. 자, 이건 뭐죠? 메타 3승 뭐죠? 최적에 저장되는 에너지입니다. 최적에 저장된 에너지. 얘는 D가 입실론 2를 엎어치고 맺혀서 들어간 거예요. 저기에. 모양이 다 똑같아. 하나도 고착이 모양이 완전히 똑같을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코일로 저장된, L에 저장된 에너지는 얼마냐면 2분의 1 파이 I입니다. 그래서 파이가 자속이죠. Li 제곱 2분의 1 L분의 파이 자속. 그래서 이 줄이고 파이 이꼴 Li입니다. 이 인덕턴스라는 건 자속하고 전류와의 상관관계예요. 코일을 감으면 자속이 나오거든요. 자속이 나오는데 이 자속은 전류에 비례한다. 비례상수가 L인 거야. L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례상수인 거지. 예? 전부 다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4년을 전기를 공부를 했잖아요. 졸업할 때 내가 전기를 몰라서 전기를 도저히 더 갈 자신이 없어서 완전히 삼천포로 빠졌어요. 그때 제가 속으로 얘기할 때 나는 임피던스도 몰랐거든. 실제로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건 부끄러운 얘기인데 대학교 졸업할 때 저는 좌절했어요. 완전히. 이거 뭐 4년을 공부를 했는데 졸업하면서 전기공학이라는 걸 상상을 못하는 상황에서 졸업을 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누가 전기 물어볼까 봐 나 솔직하게 봐서 난 전기를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전기 물어볼까 봐 전기를 제일 안 물어보는 데 가보려고 필사적으로 튀었어요. 어쨌든 간에. 예? 어쩌다 돌아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전기 쉽다, 뭐 한 달 만에 끝내자 해서 뭐 이렇게 각종 폼을 다 잡지만 그 옛날부터 스토리를 따지면 정말 아주 슬픈 사연이 많습니다. 그 사이에. 그러잖아요? 자개에 저장된 에너지는 얘는 전속 밀도, 얘는 자속 밀도, 얘는 전개, 얘는 자개. 그래서 2분의 1 뮤 H 자승이고 요건 2분의 1의 뮤분의 뮤, 아까 마이크로라고 읽었잖아요. 마이크로, 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얘는 또 줄 퍼 메타 3승이에요. 다 나왔어요. B가 뮤 H니까. 이 식 가지고 이걸 다 만드는데 모양이 다 똑같잖아요. 아주 착실하게 딱 줄 맞춰서 모양이 똑같잖아. 그렇죠? 이런 모양을 갖는 게 에너지에 관한 얘기는 전부 여기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콘덴서에서 나온다는 에너지고
이건 코일에서 쓰는 에너지인데 요식만 알아도 될 것 같고, 얘는 저기에 여러분이 줄 퍼 메타 삼승이라고 하는 것이, 줄이라는 게 아까 공부했죠? 뉴턴 메타잖아. 그러니까 삼승이고 하나 약분하는 거니까 뉴턴 퍼 메타 작성되죠. 얘는 뭐죠? 최적에 담기는 에너지지. 최적에 담기는 에너지니까 최적마다 힘이 다르니까 프로복싱 선수들이 플라이급 선수하고 헤비급 선수가 게임하면 안 되는 거야. 맞으면 죽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같은 체급을 가진, 같은 부피를 좀 가진 사람들이, 체중을 가진 사람들이 싸워야 이게 게임이 되는 거지. 그죠? 최적에 담기는 에너지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헤비급 선수가 때리는 거를 비껴 맞아도 플라이급 선수는 죽습니다, 그냥. 웬만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때리는 어떤 펀치 근처에만 있다가 바람만 맞아도 링 바깥으로 날아간 수가 있어. 그죠? 2톤, 4톤 하잖아요. 되게 헤비급 선수 마이크 타이슨 같은 애들이 한번 때리는 그게 한 3톤, 4톤 했으니까 맞으면 죽지. 그건 진짜로. 우리가 벽을 때리는 해머로 때리는 힘보다 한 3배는 센 거야. 그거를 맞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센가. 얘는 뭐죠? 면적당 힘이지. 최적당 담기는 에너지가 곧 뭐지? 면적당 담기는 면적에 작용하는 힘인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게 뭐죠?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철판을 당기는 힘은 이걸로 계산합니다, 이제. 알겠어요? 이걸로 계산하는 거. 자석이 우리 컨테이너 박스들 막 들어올 때 전자석으로 들어올 텐데 그거는 이해로 계산하는 거고,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그래서 이걸 계산을 막 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문제가 요거는, 그러니까 이 문제의 경우에 힘을 물어보는 이 문제는 어떤 식을 갖고 되냐. 여기선 얘거든요. 얘 갖고 합니다. 대개 이 식 갖고 하는데 이 식이 결국 뭐죠? 줄 퍼 메타 3승이 뉴턴 퍼 세컨드니까 작용하는 작용력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입실론 2자승이 2분의 1 입실론에 D분의 V의 자승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똑같은 얘기죠. 아까 그 뭐죠? V가 2R이라고 했잖아요. 2D라고 할 수도 있고 길이를. 그러니까 뭐 넘어가면 되는 거지. 요 모양을 주로 많이 씁니다. 여기다 대입하면 다 답이 돼.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은 아주 고급스러운 문제가 해결납니다. 여기까지 집어넣으면. 숫자는 그대로 다 대입했네요. 그래서 도체 표면에 작용하는 작용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런 그림인데, 요건 풀이를 해서 답을 외우는 것보다 요 그림을 주로 많이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다 면적을 곱하면 힘이 되지, 그죠? 뉴턴 퍼 메타 자석이니까 면적당 힘이니까 면적을 곱하면 즉시 힘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지. 그것도 여러분 나중에 저하고 가면서 논의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40점은 48번 물어보고 싶은 사연이 1번부터 쭉 있었던 거야. 2장의 사연은 48번에 그 에너지에 전개돼서 에너지가 힘으로 작용하는 걸 설명하고 싶은 게까지 스토리가 있는 거고, 여러분 여기서 2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할까? 이 절대적으로 말하니까 전기력선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포화송의 정리에 대한 모양. 그죠? 이 부분은 절대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 그 나머지는 뭐 가다가 할 수 있지만, 안 돼도 뭐 그만이지만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거기가 제일 포커스다 이거지. 알겠죠? 10분 쉬었다 합시다 또.